올해 초에 뉴질랜드 정부에서 새로운 의료법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모든 학위를 다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내용의 그 발표였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올해 뉴질랜드 정부에서 예산안 발표를 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추가적인 발표가 있었는데, 한국과 뉴질랜드의 의료 시스템이 뉴질랜드와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동의해서 뉴질랜드 메디컬 카운슬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갖다가 뉴질랜드와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 세계 26개 국가가 뉴질랜드 메디컬 시스템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국이 포함된 것이죠. 뉴질랜드에서 의사라는 잡타이틀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은 반드시 뉴질랜드 메디컬 카운슬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협회 등록이 되어야지만이 뉴질랜드 메디컬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발표 전에는 한국의 의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뉴질랜드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은 뉴질랜드 협회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IRC 7.0 모든 밴드죠. 네, 7.0 이상의 모든 밴드의 영어 점수를 획득하신 이후에 그리고 다시 뉴질랜드 메디컬 카운슬에서 의료 자격증 시험을 다시 합격하셔야지만이 협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발표로 인해서 더 이상 의사 고시가 필요 없이 영어 점수만 있으면은 한국에는 의사 자격증을 바로 뉴질랜드 메디컬 협회에 등록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늘 반복하는 거지만 기술 이민의 진행 순서는 의향서를 접수하고 의향서가 채택된 이후에 초청장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영주권을 접수한 이후에 영주권 심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이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지난번에는 보여준 적이 있는 이 표인데요. 이 표에서 보시면은 협회 자격증 중에 6점을 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5년 이상의 트레이닝이 필요한 직업군은 협회 등록증이 6점입니다. 바로 이 6점을 통해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뉴질랜드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그 직업 관련된 사이트를 보시면은 제너럴 프랙티셔너, 한국말은 가정의라고 얘기하죠. 통계청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12년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제너럴 프랙티셔너, 가정의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서전이라고 이제 수술방에서 일하는 의사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13년에서 15년 정도의 수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가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의의 경우에는 13만 3,000불에서 26만 7,000불 정도의 연봉을 번다고 이제 통계청 웹사이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7만 8천에서 35만 5천까지 벌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직장을 구하기는 되게 쉽고요. 여기서 짧게 이제 뉴질랜드 메디컬 시스템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의를 바로 직접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가정의를 먼저 만나서 상담을 해가지고 내 병의 어떤 기본적인 상담이 끝나고 가정의가 판단했을 때 이제 전문가의 어떤 추가적인 메디컬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제 그때 레퍼런스라고 해가지고 가정의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전문가를 갖다가 만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1차 의료 시스템이 제너럴 프랙티셔너, 가정의를 갖다 만나는 것에서 이제 의료 행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가정의를 만나는데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나 어떤 증상 때문에 아픈데 내가 지금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가정의를 만나고 싶다고 예약을 걸어도 2주 후에 예약이 잡히는 거예요. 즉 감기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만날 때 이미 다 나는 거죠. 물론 만약에 지금 내 병의 상태가 너무너무 응급한 상황이다 아니면 되게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면은 병원으로 바로 응급실로 들어가면은 응급 조치를 갖다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긴급 전화번호인 111에 전화해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앰뷸런스 통해서 응급실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랬던 저쨌든 뉴질랜드의 의료 시스템의 어떤 서비스의 전체적인 과부하를 갖다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한국과 일본의 이제 의료 시스템을 갖다 뉴질랜드와 동등하게 인정해서 한국에서 실제로 의료 행위를 하시는 의사분들을 뉴질랜드로 이민을 통해서 받겠다라고 이제 나온 게 이번 정책의 발표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통계청 웹사이트 조금 더 살펴보면요. 서전이라고 이제 수술방에서 일하시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64,000에서 205,000 그리고 정식으로
수술방 의사로서 자격증이 생기면은 17만 불에서 25만 1,000까지 받는다고 이제 통계청 웹사이트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3월 달에 있었던 기사 내용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의료 시스템을 뉴질랜드와 동등하게 인정하겠다라는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뉴질랜드 메디컬 카운슬의 홈페이지인데요. 이제 뉴질랜드 메디컬 시스템과 동등하게 인정되는 나라의 리스트가 다음과 같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총 26개 나라가 지금 뉴질랜드 의료 시스템과 동일하다라고 인정되는 나라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럼 이런 그 동등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뉴질랜드 의사협회에 등록이 되느냐? 네,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IELTS 혹은 OET 같은 영어 시스템에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같은데요. IELTS 경우에는 모든 밴드에서 7.0 이상의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OET 같은 경우에는 모든 컴포넌트에서 350점, 최소 350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어 조건이고요. 이같이 영어 점수를 갖다 준비한 이후에 협회 등록을 통해서 영주권을 갖다 만약 진행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의사로서 뉴질랜드 기술이민 의향서를 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이제 자보펌입니다. 협회 등록을 하고 자보펌을 안 구할 의사는 없겠죠. 의사분들이 또한 영어 점수가 이미 7.0 이상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분들이 미디안 샐러리 이하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협회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직장만 구하시면 바로 영주권이죠. 다음의 케이스는 제가 2018년도에 진행했던 케이스인데요. 뉴질랜드에서 의대를 졸업하시고 영주권 신청하셨던 분의 케이스입니다. 2017년 12월에 의대를 졸업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더블 디그리였어요. Bachelor of Medicine and Bachelor of Surgery. 이렇게 의대를 졸업하시고 나서 뉴질랜드에 있는 지방병원에서 잡오퍼를 받으셨어요. 잡 타이틀은 하우스 오피서라고 의대 이제 졸업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병원에서 일하실 때 수련이죠. 잡 타이틀은 하우스 오피서였지만 수련이기 때문에 13주마다 계속 과정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디파트먼트가 돌아가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메디컬 의료 행위를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배우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연봉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 72,554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리해빌리테이션에서 이제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제너럴 서저리에서 수련을 하고 그 다음 제너럴 메디슨 진행하는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미 잡오퍼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의향서를 갖다가 12월 12일 날 신청해서 의향서가 채택이 된 거는 12월 19일 날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이 기술임의는 이전 기술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거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시스템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이제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1월 15일 날 영주권 접수하고 영주권 승인은 2월 23일 날 영주권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총 기간은 39일이 걸렸고요. 접수 일자로부터 대략 5주 정도 걸렸습니다. 이 당시에 다른 분들의 영주권 심사 기간은 보통 빠른 게 7개월, 8개월, 늦는 경우에는 12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 얼마큼 빠르게 영주권이 접수가 되고 영주권 처리가 됐는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2018년 기준으로 최저 시급이 13불 75일 때 이분이 받은 연봉 시급 조건은 34불 75센트였고요. 그 다음에 주당 근무 시간이 57시간 23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굉장히 세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수련의 경우에는 과도한 업무량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연봉이 103,506불이었고요. 지금 이 시급을 갖다가 만약 뉴질랜드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급으로 환산을 하면은 현재 2025년 최저 시급은 23불 50센트입니다. 동일하게 이 비율로 만약에 그 당시 시급을 올해로 기준으로 바꾼다면은 이분의 시급은 59불 44센트가 되고요. 근무 시간 동일하다 치면은 연봉은 17만 6,902불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서전이라는 그 잡 타이틀에서 통계청 웹사이트에 퀄리파이드 서전 같은 경우에는 17만 불에서 25만 1,000불까지 받는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금액이 나오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의사를 포함한 메디컬 분야의 기술임의는 English Proficiency Requirement라는 영어에 얼만큼 능숙하냐, 즉 영어 시험입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이 협회에 요구하는 기준 이상만 되면은 라이센스가 등록이 되고 그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 점수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비자가 다 승인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옆에 제가 있으면 더 좋고요. 네, 오늘은 메디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문의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아래에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